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윤석열 정부 해직 방송기관장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박문진 이사 박선아입니다. 오늘 취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언론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무법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석 달간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을 시작으로 남영진 KBS 이사장, 그리고 권태성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정현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줄줄이 해임되거나 해촉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미정 EBS 이사, 윤석년 KBS 이사, 이광복 정민영 방심위원이 해임되거나 해촉되었고 박문진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 절차도 오늘 이 시간 진행 중입니다. 이에 해직 방송기관장 사의는 윤석열 정권의 무법적인 해임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공영방송이 처한 위기와 위험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오로지 국민이며 공영방송을 지키는 일은 곧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순서는 참석자 소개에 이어서 해직 방송기관장 네 분의 간단한 인사와 입장 말씀이 있으시겠고요. 이어서 해직 기관장 네 분께서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 여러분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공동 성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KBS 전 이사장 남영진입니다. 전두환식 언론 쿠데타에 맞서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오늘 한국 언론의 자유 그리고 방송의 독립이라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가 철저히 파괴되고 유린되는 참담한 현실에 직면해서 이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지난 5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해임 이후 3개월 사이 윤석열 정권이 공영방송을 비롯한 비판 언론의 다양한 폭거는 가히 쿠데타적 수준입니다.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체제 아래에서 2명의 여당 추천위원들만으로 방송법 시행령을 고치는 편법을 동원해서 공영방송 KBS를 지탱하는 핵심 재원인 수신녀를 분리징수하게 만들었고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공영방송 이사진 5명을 무더기 해임했습니다. 이명박 정권 당시 언론 장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현역 언론인 80% 이상과 야 4당이 모두 반대한 이동관 씨를 기어이 방통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앙님 김만배 대화보도를 빌미로 권력기관이 총동원돼 비판 언론에 대한 수사 등 조사에 나선 것도 모자라서 사형이나 폐간 등의 용어까지 들먹거리며 겁박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경과를 보면 윤석열 정권의 목표는 단순히 KBS나 MBC의 경영진을 교체해서 그를 정권의 도구로 만드는 데 그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명박 시대의 언론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정대가 아니라 그들의 진정한 목표는 보도 지침과 언론 통폐합으로 상징되는 전두환 시대의 언론 환경으로까지 퇴행하는 것 같습니다. 비판 보도를 하는 언론인은 검찰 수단을 동원해서 겁박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시켜버리며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명분으로 언론사의 보도 내용에 일일이 개입함으로써 권력의 뜻에 맞지 않은 보도를 상시 검열하고 나아가서 그것을 보도 지침화하는 그런 언론 환경 조성이 이 정권의 최종 목표인 것 같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나 가짜뉴스를 처벌하겠다는 계획 등이 언론 탄압이 아니냐는 질문에 언론 탄압이라는 프레임에 너무 위축이 돼서 제대로 할 역할을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당당하게 대응하겠다라고까지 대답했습니다. 이는 이들 조처가 언론 탄압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자 언론 탄압 등 온갖 무리수를 다해서라도 이 정권의 목표로 하는 전두환 시대의 언론 환경으로 돌아가고자 함을 천명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에 바라는 이 정권이 그토록 많은 위법 행위를 저지르면서까지 수신료 분리 징수 결정과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 등을 밀어붙인 이유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련의 과정은 헌법적 가치에 대한 침해 정도, 동원대 위법의 정도, 그리고 향후 언론계에 미칠 파장의 정도에 비춰볼 때 언론에 대한 쿠데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쿠데타적 상행인데 절차나 법다위가 안중에 있었겠습니까? 저희는 이 언론 쿠데타가 끝끝내 성공하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기본 조건이자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근간임을 알고 계신 국민들께서 이를 결코 묵과하지 않으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면면에 이어온 변혁의 역사는 우리 국민들이 종국에는 불의하고 부당한 정권을 응징해 왔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현 정권의 언론 정책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리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말했듯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파시즘은 공포를 먹고 살지만 민주주의 속에 기생하는 파시즘은 무지를 먹고 삽니다.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을 소중히 여기는 이들이 힘을 모아서 윤석열 정권의 태행적 언론 정책의 실상을 낱낱이 알리고 국민의 지지를 구해야 합니다. 저희는 무엇보다 현직 언론을 포함한 언론계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철저히 인식하고 행동해 줄 것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일부 보수 언론이나 그 소속원들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나 가짜뉴스 처벌대행 조치가 자신들과 무관한 일처럼 여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비판도 불허하면서 굴종만을 요구하는 권력이 그들에게만 숨쉴 공간을 허용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 안이하고 편의적인 생각입니다. 스스로 언론인을 자임하고 언론인임을 자임한다면 모든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서 언론에 대한 무도한 조치에 맞서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시민사회 역시 언론 문제를 먼 산에 불 정도로 봐서는 안 됩니다. 자유롭고 비판적인 언론이 부재할 때 시민사회의 중요한 의제 설정 기능에 미칠 영향과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시민들이 감당할 고통이 얼마나 클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현재 언론 상황에서도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나 이동권을 요구하는 장애인들,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는데 보도 지침에 순응하는 언론만 존재하는 상황이 되려면 어찌 될까 생각해도 두렵습니다. 전두환 정권의 포갑적 언론 정책이 당시 한 사회를 어떻게 질식시켰는지, 그리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던지고 피 흘리며 투쟁했는지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권력의 퇴행을 맞아들였는데 기묘한 사법부의 역할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영방송 이사진을 바꿔서 그 경질을 교체하는 시도가 되풀이되어 온 것은 우리 사법과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탓도 없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사법과 방송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는 헌법적 가치를 유린하고 절차적 실제적 위법 행위를 저지르며 권력을 남용한 방통위에 대해서 사법적 통제를 함으로써 헌정 질서 수호자의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각자가 자신이 맡은 바 역할을 다할 때 우리는 언론 쿠데타를 저지하고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 그리고 우리가 소중히 갖고 온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9월 11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정현주, 전 KBS 이상 남영진, 전 방송문화진흥계 이사장으로 돌아오신 권태선 일동 인사드립니다. 예, 저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본 건 처음이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집행정지가 그 해임 처분을 집행하는 긴급한 결정이기 때문에 바로 복귀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따 오후 4시경에 방문진으로 가려고 합니다. 네. 네.
저쪽 답변 서면을 방통위에서 답변 9월 6일까지 내가지고 오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저는 영선 대통령실에서 9월 8일 냈기 때문에 조금 뒤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윤석열 정부 방송 해지 기관장 사인의 긴급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공영방송이 신뢰의 거점이 될 때 우리가 꿈꾸는 민주주의 역시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오로지 국민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을 무도한 권력으로부터 지키고 우리 사회가 성숙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